안녕하세요. 안료심정입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을 앓았던 나 또는 앓고 있는데 과연 상담심사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댓글이나 또는 메일 또 진로 컨설팅으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함부로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처 입은 치유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안류심정 채널을 위한 구독, 좋아요,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정적 강화가 됩니다. 네, 간혹 댓글로 또는 이메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신이 우울증, 또는 어떤 분은 공황장애, 또 어떤 분은 조울증, 네, 심지어는 성인 ADHD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앓고 있는 사람인데 또는 알았던 사람인데 저도 과연 상담심사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올리곤 합니다. 비단 이런 질환뿐 아니라 나도 과거에 굉장한 상처가 있는데 이런 상처를 안고서 나도 과연 상담심사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하기도 하고요. 나는 이러이러한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상담심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지만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은요, 이 치유자의 상처가 치유 과정에 도움된다라는 개념으로 시작된 언어이고요. 고대 그리스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용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디드 힐러라는 본격적인 용어는 분석 심리학의 시초 이론가 칼 융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이 개념에 대한 정의는 1972년 노엔이라는 분에 의해서 자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남의 상처도 돌보는 자로 사람이 어떤 역경에 처한 과정을 극복하고 비슷한 역경을 경험하는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민감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정의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스틴이라는 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상처를 현명한 상처라고 말하시면서 이런 상담자의 상처가 그 대상자의 자아 상태 그리고 정서의 미묘한 감정 차이를 발견하고 적절하게 공감할 수 있게 해주며 대상자의 깊이 있는 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현명한 상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 저에게도 되게 위로가 되는 단어였습니다. 음, 커피 소년이라고 하는 분의 그 노래 댓글, 노래 가사에 상처는 하늘의 별이 되지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상처가 있던 분들에게는 그런 가사들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또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처나 고통들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늘의 별이 된다 또는 현명한 상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고통과 제가 경험했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을 만날 땐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을 가지고 있는 내담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더 많은 그분들에 대한 정보, 더 많은 이해가 가능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현명한 상처라는 용어로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칼 융에 의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는 심오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고통의 경험은 타인을 돕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고 타인을 돕고자 하는 바람이나 욕구가 그 자신의 고통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처 입은 치유자는 자신의 상처를 경험하고 극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처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치유해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질문하신 분들, 그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깊이 이해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극복하였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잘 다루었는지, 그리고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당신의 고통의 뿌리를 통해서 시작되었는지, 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많은 연구들이 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고통이 완전하게 치유되었다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극복하고 그 상처를 잘 다루었다라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개념은 아닌데요. 외국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료 지원가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료 지원이란 회복 과정을 경험한 정신질환 또는 장애인이 회복의 산 경험을 공유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동료들의 회복을 돕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신과나 또는 그 정신병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국립정신병원인가에서 지금 한 5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관련 기사는 제가 이 영상 그 밑에 설명란에 링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는 이런 겁니다. 온라인으로 정신질환자와 가족을 만나서 경험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동료 지원가라는 어떤 직책이나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많은 카페나 또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을 오픈하고 또 자기와 같은 그 문제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들을 많이 보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동료 지원가에 대한 개념이 적용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동료 지원가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을 둘러싼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질환에 대한 이 깊은 이해와 또 공감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 지원가는 치료를 담당하고 이끌어가는 또 전문가와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료 지원가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별도의 교육이 또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조은의 마음 약국이라고 해서 조울증을 상당히 오래 앓고 경험을 하셨던 분이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시면서 자신의 상태 또 질병을 경험하면서 있었던 고통과 또 경험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상당히 구독자들이 많고 많은 팔로우들이 이제 늘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뭐랄까요, 전문가들이 올리고 전문가들이 설명해주는 그런 이런 틀에 박힌 어떤 교과서적인 얘기도보다 진짜 그 뭐랄까 그 질환과 고통을 경험했던 이런 산 경험에 대한 그 나눔들이 좀 더 생생하게 와닿고 공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극복하고 치료가 됐다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치유가 되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샘플이 되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셀프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보편성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셀프 컴패션은 자기 자비라는 어떤 상담 이론의 용어입니다. 그 안에 보편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당신이 앓고 있는 그 고통과 그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증상들이 너만 겪고 있는 게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이야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알게 됐을 때 그 고통에 대해서 덜 고통스럽고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40대 중반에 이제 되시는 분들이 공허함과 허탈함과 또 우울과 또 불안의식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이 부분은 중년의 발달 가업에서 위기적으로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년에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위로가 됐다라는 말씀들을 하곤 합니다. 바로 이 동료 지원가 또는 회복의 어떤 산 경험을 주시는 분들이 주시는 보편성, 나만 앓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상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개인 상담 또는 진도 컨설팅에 대한 문의는 제 블로그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 링크는 아래 영상 설명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포스팅으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